제1장 빛의 혈관, 광통신의 진화. 광통신은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를 심선으로 사용하여 빛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다. 전기 신호 대신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구리선 대비 높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거리 전송에서도 신호 손실이 거의 없고 전자기파 간섭에서 자유롭다는 압도적인 장점을 지닌다. 과거 음성 중심의 통신 환경은 텍스트, 비디오, 그리고 이제는 생성형 AI의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으로 진화했다. 데이터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으며 2019년 2401 엑사바이트였던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2022년 5291 EB로 연평균 22% 성장했다. 이러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통신 네트워크는 셀타워, 데이터 센터,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촘촘히 연결해야 하며 이 연결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광케이블이다. 특히 차세대 통신인 5G와 6G는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아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 수많은 기지국을 백본망과 연결하는 프론트홀 구간에 막대한 양의 광섬유가 투입된다. 글로벌 광 네트워킹 및 통신 시장 규모는 2025년 202억 5천만 달러에서 2030년 286억 5천만 달러로 연평균 7.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I 워크로드 증가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상호 연결 업그레이드에 기인한다. 제2장 통신을 넘어 산업의 척추로 광통신 기술의 사용처는 단순한 인터넷망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광통신 모듈 및 부품은 동작 특성에 따라 광증폭기, 광트랜시버 같은 능동형 부품과 광섬유, 광분배기 같은 수동형 부품으로 나뉜다. 이들은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은 물론 의료, 정밀기계, 방위산업 등 광범위한 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이 된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분야는 전력 인프라와의 결합이다.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 이른바 OPGW는 고전압 송전선 최상부에 설치되어 번개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전력선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장된 광섬유를 통해 전력망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별도의 통신선 설치가 필요 없어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며 스마트 그리드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자율주행, 원격 의료, 사물인터넷 등 초저지연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물리적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 분산 컴퓨팅 환경을 지탱하는 것 역시 강력한 광 네트워크다. 제3장 AI와 정부 주도 인프라의 결합. 향후 광통신 수요를 이끌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각국 정부 주도의 국가 광대역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미국의 BEAD 프로그램은 424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6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미국 전역의 농촌 및 저소득 지역에 초고속 광대역망을 까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자금의 약 82%에 해당하는 113억 달러가 광통신 부문에 할당될 정도로 광케이블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독일, 일본, 캐나다 등도 이와 유사한 국가 주도 광대역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증가다.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GPU는 대규모 병렬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CPU 중심의 데이터 센터보다 무려 5배 이상의 광섬유가 소모된다. 건물 간 상호 연결을 위해 초고밀도 광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부족한 렉 전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성능 코이어런트 플러그형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거대한 파도는 광통신 산업의 유례없는 수요 호황을 예고하고 있다. 제4장 타이트한 수급, 낙수 효과를 잡아라. 전 세계 광케이블 시장은 약 3년 만에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미국, 인도, 유럽 등에서 광섬유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가격 상승의 본질적인 원인은 수요 대비 공급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쇼티지에 있다. 현재 코닝, 후지쿠라, 프리스미안 등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은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AI 데이터 센터, 실내용 초고밀도 광케이블 생산에 자본과 생산 라인을 집중하고 있다.
선두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내부망에 집중하면서 기존 통신망에 쓰이는 범용, 실외용 케이블 시장에는 거대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 이 빈틈은 대한광통신과 같은 세컨드 티어 업체들에게 엄청난 점유율 확대와 낙수효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광통신은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범용 제품 시장에서 내공을 다져왔으며 이제 선발 주자들이 비워둔 거대한 시장을 빠르게 흡수할 유리한 입지에 섰다. 제5장 AI 데이터 센터 5배의 광섬유를 삼키다. AI 시대의 도래는 광케이블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AI 클러스터 아키텍처는 GPU 포드 간의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더 많은 포트 수와 더 긴 도달거리의 광회선이 필요하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서버 간 데이터 전송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2년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2.5%에 불과했으나 2030년에는 6%에서 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전력 수요 증가는 곧 데이터 통신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광섬유 수요의 폭발로 직결된다. 대한광통신은 범용 실외용 케이블의 낙수 효과를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고부가 실내용 프리미엄 케이블 시장 진입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들은 고순도 실리카 기반의 초저감쇄 구조로 설계된 AI 데이터 센터 내부망 전용 저손실 광섬유 케이블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의 극적인 확장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 신제품의 상용화 시점은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제6장 인캡 인수, 바이 아메리칸의 파고를 넘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미국의 대규모 통신 인프라 사업인 BEAD 프로젝트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 즉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중국발 저가 공세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대한광통신이 던진 승부수는 바로 미국 케이블 제조사 인캡 아메리카 인수다. 2025년 8월 까다로운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며 인수를 마무리한 것은 회사의 명운을 가를 신의 한 수였다. 이 인수를 통해 대한광통신은 미국 현지 생산기지를 단숨에 확보하여 BEAD 프로그램의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 더불어 인캡 아메리카는 현지 전력청의 전력선 및 통신선을 주로 공급하던 기업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리슈어링 확대로 폭증하는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특히 OPGW 및 MV, LV 전력 케이블 시장에 직접 침투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완벽한 디리스킹 전략의 완성이다. 제7장 드론의 위협과 비용 비대칭성의 극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통해 세계는 드론이 현대전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했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소형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파괴한다. 기존의 아이언돔이나 패트리언 미사일로 2만 달러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5만 달러 이상의 고가 미사일을 소모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용 비대칭성을 낳는다. 방어자가 막으면 막을수록 파산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여기에 AI가 탑재된 군집 드론의 등장으로 기존 방공망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레이저 무기 체계다. 전기만 공급되면 탄약 제한 없이 지속 운용이 가능하며 광속으로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타격한다. 무엇보다 1회 발사 비용이 약 1만 원 수준에 불과해 적의 저가 드론 물량 공세에 경제적으로 맞설 수 있는 완벽한 게임 체인저다. 제8장 K방산의 심장, 청광 프로젝트.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9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인 청광 개발을 본격화했다. 체계 종합과 탐지, 추적 장치는 한화 시스템이 총괄한다. 청광 프로젝트는 10년 이상의 장기 로드맵을 가진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2030kW급 출력의 블라크1이 전방과 수도권에 고정 배치되어 소형 드론을 무력화한다.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이어지는 블라크2는 출력을 5만 100kW로 높이고 전술 차량이나 함정에 탑재하여 기동성을 확보하며 대형 무인기와 군집 드론에 대응한다. 2030년 이후에 블라크3는 100kW 이상의 고출력으로 고도 20km 이상의 장거리에서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까지 요격하는 광범위 방공망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청광은 시범 사업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핵심 전력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프로젝트다. 제구장 레이저 모듈 국산화, 독점적 지위 확보. 이 청광 프로젝트에서 대한광통신이 맡은 역할은 절대적이다. 레이저 무기의 빛을 발생시키고 증폭시키는 심장부, 즉 광섬유 레이저 모듈을 국산화하여 독점 공급하는 것이다. 레이저 모듈은 무기체계 전체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비싼 부품이다. 현재 초도 물량은 미국 등 해외 제품을 수입해 쓰고 있지만 무기 출력이 100kW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로 분류되어 국제 수출 규제의 통제를 받게 된다. 해외 의존은 곧 치명적인 안보 공백과 공급망 리스크로 직결된다. 따라서 국산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대한광통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재료부터 이득 맺을 광섬유까지 수직 계열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산화를 수행할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레이저 무기 시장 규모는 2029년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대한광통신의 모듈 수요만 3,5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나시스템이 폴란드 등 유럽으로 청광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방산 부문에서의 매출 폭발력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될 것이다. 제10장 수직 계열화, 혹한기를 지나 레버리지로 대한광통신은 국내 유일의 광섬유의 서광 케이블까지 일관 생산체제, 즉 수직 계열화를 갖춘 기업이다. 자체 기술인 VAD 공법을 통해 원재료인 모재부터 직접 생산한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광섬유 가격이 13달러에서 3달러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 이 수직 계열화는 무거운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하며 막대한 적자의 원인이 되었다. 손익분기점인 6달러의 반토막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시장 단가가 회복되는 현재의 사이클에서는 엄청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핵심 원재료를 자체 조달하므로 시장 단가가 올라도 원가 부담이 늘지 않아 가격 상승분이 100% 영업이익률 확대로 직결된다. 2025년 중반을 기점으로 글로벌 광섬유 가격은 반등을 시작했다. 과거 고점의 절반 수준인 5달러대까지만 회복되어도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가능할 만큼 그동안 뼈를 깎는 비용 효율화와 구조 조정으로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져놓았다. 제11장 재무지표 분석과 실적 추이. 구체적인 재무지표를 살펴보자. 2024년 대한광통신은 극심한 업황 침체와 미국 BABA 법안의 타격으로 매출액 1,527억 원, 영업이익 적자 297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9.4%까지 추락했다. 2025년 역시 과도기적 상황으로 연간 기준 매출액 1,630억 원, 영업이익 적자 91억 원으로 여전히 적자 상태가 예상된다. 이는 인캡 아메리카 연결 편입의 지연과 관세 이슈 등이 3분기 실적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2025년 4분기에 드디어 영업이익 18억 원을 내며 기나긴 적자 터널을 탈출,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19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미국 진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재무 구조를 재편하고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실탄 장전을 마친 상태다. 제12장 2026년 거대한 세계의 엔진이 점화하다. 2026년은 대한광통신 기업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68% 증가한 2,739억 원, 영업이익은 173억 원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연간 흑자 전환이 확실시된다. 영업이익률은 단숨에 6.3%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거대한 세 가지 엔진이다.
첫째,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광케이블 풍기 현상과 단가 상승이라는 본업의 부활이다. 둘째, 인캡 아메리카 인수를 통한 미국 BEAD 프로젝트 보조금, 수혜 및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점유율 확대다. 2026년 미국 향 매출 비중은 전체의 4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K방산의 든든한 날개다. 청광 프로젝트의 초도 양산이 시작되면서 레이저 모듈, 독점 공급을 통한 고수익 방산 매출이 본격적으로 더해진다. 기나긴 다운사이클의 고통을 견디고 디리스킹과 신사업 개척을 완료한 대한광통신. 2026년 가동될 이 세 개의 거대한 엔진은 회사의 이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며 기업 가치의 완벽한 퀀텀 점프를 이끌어낼 것으로 분석된다.